30년 동안 살면서 여기 지금 이 상가 주위에 볼 때는 자손들을 너무 감사한 게 자식들을 다 잘 가르쳐놨어. 벌판이었고 산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무슨 뭐 한자천도 아니고 왜 옛날에 그 저 피난민 그 타막이 아스팔트 그 깔던 타막 있죠. 그 종이에 그것을 발라서 지붕을 이은 다닥다닥 붙은 이런 그 쓰레기 난립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와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제 집 나이가 47인데 초등학교가 저 이제 아주 작은 동네가 있어요. 거의 폐교가 될 만한 평성인데 거기서 학교 다니면 그때만 해도 머리 빡빡 깎다가 기계충 걸린 아이들이 한 번에 보통 저 70년대 텔레비전 안테나 보듯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나마 이쪽으로 사는 애들은 미군 부대에서 어떤 그 뭐예요? PM이라나 뭐 그런 약도 좀 묻어서 이제 받을 수 있었고 저쪽 이제 저희도 농사 짓는 집이랑 위쪽으로 해당되니까 좀 보탬이 됐어요. 그런 게 완전히 이제 좀 떨어진 지역은 고추장이나 된장 바르면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삶이었다. 초창기에 왔을 때는 사실 장사가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잘 됐었어요. 잘 된 거는 뭐냐면 그때는 상가가 이렇게 많지를 않고 건물도 이렇게 빌딩 자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1층에 화코방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데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1대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면서 아 여기를 송탄시로 승격을 시켜라. 그리고 여기 그 경제를 좀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쪽에서 차원에서 이 저기 저 건물을 좀 새로 좀 짓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갖고 여기 상권을 좀 살리자 그래갖거든. 이곳 정서에 저는 길들여져 있고 또 미국 사람들로 인해서 삶의 과정이 좀 더 내가 어렸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좀 더 윤택하게 왔던 시절이 있었고. 나는 이 장사만 해 먹고 살아. 고향이라도 장사해 먹고 살아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 여기가 먹고는 이렇게- 실컷 살잖아. 여기서 다 해서 선장시켜서 다 해서. 여기는 여기가 바다에 서시오 그냥 밭다시미로다가 해설나무를 어떻게 좀 말아가지고서 시작하면 실패지 이제 농사 다 대놓고도 툭 터지면은 버리는 거고 그랬었는데 이 박 대통령이 정력을 저겨가지고서 이 아산만 방조제를 맞고 또 저 사교천 방조제 맞고 또 이렇게 해설나무에 그 방조제를 막아가지고서 민물을 가둬가지고서 그걸 좀 퍼가지고서 농사 짓는 거거든. 네. 전보다 살기야 항상 낫지. 우선 먹는 게 식생활이 전보다 항상 나아졌으니까 죽을 먹어도 굶지는 않거든. 이렇게 나아진 건데.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이제 쉬운 둘인데 우리 2명인가 3명밖에 안 돼요. 그 석유도랑에서는 석유가 계속 나온대요. 그 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지금부터 한 뭐 4, 50년 전에 뭐 무슨 기름이 귀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무 그 하천에다 걸쳐놓고 이 끝에다 이렇게 해서 땅을 파놓은대요. 그럼 기름은 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나무 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고인대요. 그럼 그 기름을 떠다가 그 불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름을 퍼가지고 송탄시내 나가서 팔아서 용돈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이 땅 파야 먹을 것도 생기는 거예요. 땅 파자면은 멀리 집어내 빌고 멀리 떠날 수도 없거든. 이 작은 방은 와야 그 땅을 가지고 살려면 다 농사를 또 짓고 생산을 시켜서 자손이고 부모고 다 먹여 살리고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노인네들인데 지금 뭐 앞으로 한 5년 정도면은 농사 짓 사람들 별로 없지. 지금 뭐 저 명동 같은데 그 뭐 상업은행 자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싸 되는데 아니요. 그 한 평값도 안 돼요. 여기서 땅 만여 평, 2만 평씩 짓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하나 가져도 지금 뭐 한 2억 가치 깨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나가봤자 뭐 다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쌀밥도 이제 진천이 아니여. 살만하니까 또 찢겨나는겨. 이분들이 참 땅을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이분들은 평생 농사 짓고 산 사람이고 앞으로도 농사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나 뭐 더블 뭐 피파 협정 뭐 요즘 뭐 또 무슨 뭔지 뭐 좌우간 이 농수산물 다 개방하고 사실 우리가 농사 지어봐야 이게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고 평택시에 있지만 평택시의 행정의 손길이 한 번도 여기 스쳐 지나간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 무인도라고 그래요. 버려진 동네예요. 정말 버려진 동네예요. 나는 63세에 지금 이거 안 해야 되죠. 경기가 없는데 이 가게를 못 내놔요. 왜 못 내놓냐 하면은 너무 경기가 없으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네가 이걸 1,000만 원에 얼마 해라. 그러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금 빼먹잖아. 그럼 내가 양심에 그렇다고 가게세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내놓는 거예요. 너무 낙후된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도 힘이 드는 거예요. 기대만 지금 잔뜩 하고 또 사후에 잔치집 가기 위해서 배불문 심정이 또 우리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쇼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산 쪽에도 큰 배들이 부산, 포항, 이게 진해까지 다 들어왔었는데 홍콩, 싱가포르, 일본 다 거쳐서 들어왔다고. 그게 옛날 같으면 다이렉트로 부산 들어와갖고 포항이나 부산 들어와갖고 쇼핑을 여기도 하고 다 나간다고.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 끝나갖고선 미군 없으면 우리나라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를 알아야지. 무조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지역은 1952년도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그 원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쪽 지역의 젊은이들은 다 징용이 돼서 군인으로 나가서 싸움터에 있었고 남겨진 처자식들하고 노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이 동네. 근데 그 사람들을 몽땅 몰아낸 거예요. 지금 부대가.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천막 하나, 어떤 사람은 천막도 없어서 그냥 폴대 몇 개 줘가지고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휴가라고 갔다 오니까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자기 가족들이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실제로 나라는 보호해줘야 할 가족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도 전시 상황이니까 또 우리가 약하니까 미국에 비해서 어쩌겠느냐. 예전에 6.25 동남 끝나고 나서는 이 판이 무슨 판이냐면은 53년도에 쫓겨날 때 이 널판떼기고 3장이가 4장을 준 이 판떼기가 있겠는데 그날 얘기했더니 판떼기라고. 이거 3장 주고서 그냥 쫓아냈단 말이에요, 저 부대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당했던 이런 사람들 마음에서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전쟁 중이었고 이러니까 쫓겨났지만 우리는 6.25를 지냈으니까 그거를 그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실상 만약에 미군들이 없으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강제로 쫓겨나는 거지. 보상 한 푼 없이. 보상 한 푼 없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 단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채권 10,000원짜리로 채권 지나서 주택국 한국은행에서 이 추천해가지고 번호가 맞으면은 이제 10,000원씩 찾아가게 해가지고 그걸 줬는데 그래봐야 그 당시 뭐 2원 50전 뭐 3원 이랬지 뭐. 근데 그게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나왔다고. 그럼 그 당시에 땅값이 얼마냐? 한 2만 원대 갔다. 최악. 하위로는 탄약고. 그 지금 뭐 법으로는 뭐 탄약고하고 불악하고는 뭐 1kg? 범위에서 1kg가 다 안 되지 뭐. 그래서 그거 반대하고. 그 저희 미군 부대 이거 8kg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열리 뜬다고. 그래가지고 너네 가서 일하다 보면은 배랑 안에 뜨면은 추우면 사람들 누워서 차갑들여. 비행기 떨어진다. 이 정도야 심각하다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미군들도 와서 뭐 우리나라 안보상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같고, 크게 우리가 개인들이 그게 요즘은 들어서 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런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건데 요즘 들어서 이슈화되고.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지금 한 5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세상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이 변화된 지형들이 농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데올로기에다가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다고 나는 그러네요. 기본적인 입장은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그동안 52년 동안 한 번도 보상다운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쪽 지역이. 이렇게 돌아오는 데 있잖아요. 비행기 앉는데 잔디밭. 거기서 이 동네가 살다가 쫓겨나온 거래요. 50년 전에 거기서 한번 쫓겨나가지고 땅값이고 뭐 집값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고스란히 쫓겨났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집 뜯은 거 가지고 와서 그냥 나무 짓고 사는 집도 있어요 지금. 그 나무로다가 지금 집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내가 그 미 해병이 상륙작전을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상에서 접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거기에 뭘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돌아서 그러는 거는, 일단 용산이 뭐 이쪽으로 밀린다, 내려온다 그래갖고는 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아시아 쪽 병력을 뺀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장사를 해서 이 생활 터전을 해나왔던 사람들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문제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사람이 먼저 먹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다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도 물론 핵무기겠지만은 지금 누가 싸우려고 좋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또 앉아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미군들이 철수한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느냐, 일부 수용을 하느냐, 전부 수용을 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판문점 JSA인가 그것도 우리 한국군한테 이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는 뭐 3%인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한국군한테 이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정책이 변한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 내년에 가서 대통령이 바뀌면은 무슨 정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 사는 게,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여기서 산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참 불확실스럽죠. 엄청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거기에 대한 기대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그 현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감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9.11 테러 이후에 거기다 특히 이제 이라크와 전쟁하면서 그 병력이 줄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하고 얘기하면서 뭐 미팔군이 이전에 온다, 이사단도 일부는 이루겠다, 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내가 지금 반쯤 망했는데 요 반이라도 갖고선 딴 데로 가서 어떻게 딴 걸 해봐야 될 것이냐? 아니다. 요것이 다 털리는 한이 있어도 그때가 되면은 지금 거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부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후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뭐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시는 거죠. 실제 이곳 주민들은 미군 기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거 떠나간다면 여긴 사복 탄광보다 더 황폐한.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말대로 50년 만에 지역 주민들이 좀 약간 들떠있는, 땅값도 많이 오르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잘 될 거라는 그런 그 기대 속에서 누구나가 좀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들떠있는 이런 스타일들인데,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미국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기 필요에 의한 재배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숨지겨 지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던 거고, 또다시 희생이 강요당하는 데 대해서 그것마저 우리가 감수를 한다면 스스로 우리 인간 존엄성에 대한 포기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지 이전의 문제를 이제 우리 농민들도 진짜 여기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용산기지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이사단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평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유지가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면은 5년 후든 10년 후든 미군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궁극적으로 미군이 언제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필요한 시점까지에 대한 거를 사회적 합의를 하고 국가적 합의를 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이 우리 고향으로서 우리가 나고 자란 터전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달래는 거예요. 5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가 기지 이전을 여기 할 수밖에 없다면은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우리나라가 약속하고 또 기지 이전을 여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런 것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면은 난 반수 이상의 농민들은 수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출이라고 있죠? 대출해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 그 이장님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쵸? 왜냐면 자기가 땅이 많아도 우리가 보상하는 게 적으면 나라에서 적으면 자기 땅을 정책해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청와대나 뭐 이런 시 같은 데 가서 데모를 해서 같이 하자. 당신네들 더 받아주게. 근데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토지 그 미군 기지의 수용 지역엔 적절한 어떤 그 보상 대책을 촉구해야 되는데, 이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수용하라. 국가가 보내서 우리가 받는 거지 막말로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는 면은 측면은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오면 어차피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없는 데다가 새로 온다면 반발할 수가 있지만, 실은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고 지금 내경사를 같이 치르는 이웃 동네 사람들인데 내가 잘 되자고 그들의 삶을 밟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겠죠. 뭐 저도 사실 뭐 공부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무식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자체의 저뿐만이 아니고 이곳 주민들의 바람도 결코 그렇게 극과 극을 주민끼리 대립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결정해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쪽 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서 그들을 상처를 좀 치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뭐 주민들 요구안을 좀 더 받아들여주더라도 문제 없이 하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용지 주민이라면 뭐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 저도 운동을 했겠죠.
수용지 주민 입장이었다면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거를 정부 측에 우리가 일궈놨던 걸 다 도로 뺏어가는 거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면 충분히 뭐 다른 쪽으로 이주를 뭐 우리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의 택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걸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보상가도 좀 더 많이 책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싸웠겠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거는 수용이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자꾸 말이 나올 때는 언젠가는 수용이 되는 거는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수용이 어차피 될 바에는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당장 마구잡이로 수용을 옛날식으로 마구잡이 수용을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송탄시청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상처를 될 수 있는 상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줘 갖고 정정당당하게 타업을 봐서 수용을 해서 국가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몇십 년 몇 대 그 터전을 닦아온 그분들의 저 마음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안정이 사람들도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대립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은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인들이나 우리 여기 수용지역 농민들이나 나는 평택 시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경제적 이익이 누가 조금 더 덜 갈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만 자꾸만 하고 평화얘기 형식으로 자꾸만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우리가 하지만 이게 되겠나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을 하면서 그냥 끝까지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선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민주화가 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옛날처럼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이제는 인터넷도 있고 뭐 정말 많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함부로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싸움 자체가 이익을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못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이쪽 어른들 생각이에요. 지금 70, 80대 노인들이 우리 대책위원회 모임은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 만약에 와서 파일을 박든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난 그 밑에 들어가겠다. 날 죽이고 해라. 돈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 그저 뭐 한 가지 먹는 거 장국밥이나 사먹고 술다 받아 먹고 그건 하면 아까 장사를 할 줄 아니 장사를 하나. 아니 여기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칼부림 나. 미국 놈도 몇 명 죽고 죽어야 되고 한국 사람이 몇 사람 죽어야 되고. 하지하면 살기 위해 올라오는 나가서 어디가